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긴 추석 연휴 끝에 찾아온 우리 시장 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긴축 장기와 함께 대두된 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이 됐고요. 다시 셧다운 리스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9월 말에 종료를 앞두고 정부 회계연도죠. 종료를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임시 예산안이고 45일짜리 그 정부 지출을 단기적으로 좀 늘려주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11월 중순에 다시 이제 본 예산 심의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 들려오는 소식은 하원 의장 해임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문제하고 이민 문제 이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대립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 처리 여부가 다시 좀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시한이 아무래도 11월 중순, 한 11월 한 15일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임시 예산안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셧다운 관련해서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이 셧다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짚고 넘어갈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잖아요. 이 16년 만에 10년물 금리 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노동시장 지표도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대를 더욱 키워가는 상황인데요. 이 고금리 시장 압박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분간은 지속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뭐 미국 주식시장 영향 자체보다는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연준 태도로 봐서는 이 고금리 추세가 단기간에 어떻게 변화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고금리 상황 그리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상당히 좀 양면적입니다. 뭐 주말에 지표가 또 발표되긴 하겠지만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세는 분명히 한풀 꺾인 게 분명하고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긴 하지만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레벨 자체가 4%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주말에 발표될 수치도 추가 둔화는 되겠지만 4.3%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발표됐던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업 취업 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죠. 이 과정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사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인데 이게 지금 최근 한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동시장이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레벨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달 FOMC에서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점도표를 5.125%로 제시한 게 지금 현재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어떤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노동시장의 어떤 둔화 또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연준이 내년도에 상당히 높은 기준금리 레벨을 고수하겠다라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8%를 돌파하긴 했지만 내년 예상되는 연말 기준금리 레벨이 5.125%이기 때문에 5%대를 향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의 어떤 부담 요인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을 좀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이 고금리 기조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FOMC 이 금리 또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지금 뭐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 예상치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동결 가능성은 지금 현재 한 72%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말에 예정된 11월 이후에 이게 추가적인 어떤 두 차례 FOMC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55% 이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향후 2, 3개월간의 경제지표 변화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올리는 거 이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정책금리 레벨에 대한 연준의 시각인데 이게 좀 너무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5.12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금리 레벨이 상당 기준으로 5.5%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시점도 연말에 예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대의 기준금리가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는 속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뭐 그리고 채권시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조금 길어지는 흐름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연준 점도표에 나타난 대로 이 내년 말까지 5% 기준금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시장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이제 800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10월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기술적 지지선이 기존에 한 2,460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2,400포인트는 마디 지수라는 어떤 의미 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한 2,3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레벨이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고 거기하고 연동이 돼서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 그다음에 달러화는 좀 강세가 진정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연준의 태도고요. 근데 이 연준의 태도가 크게 어떤 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고 1차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점은 11월 FOMC가 될 것 같고요. 11월 FOMC가 미국 시간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기 때문에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12월 FOMC나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환경 이런 흐름이 조금은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연준의 태도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또 투자자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이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곧 3분기 이제 실적 시즌도 발표가 되는데 실적 시즌 전략과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주목할 업종이 있다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때문에 원래는 10월 첫 주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둘째 주로 좀 다음 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그 전망치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평균을 기준으로는 한 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나와주면 예상에 좀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정도 숫자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벨이 한 3조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좀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높아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가 한 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영업이익 규모는 한 3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분명히 그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개선되는 과정은 분명히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다 알려진 숫자이기 때문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이익 레벨보다 예. 더 높은 수준으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되려면 그 글로벌 IT 수요, 특히 디램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요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약점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탄력적인 주가 흐름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예. 다른 업종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예. 봐서는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 뚜렷한 게 뭐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예.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최근에는 예. 이 자동차 업종도 횡보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동차 업체에서 말하기를 향후에 어떤 그 실적이 조금 슬로워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부품 주문을 좀 줄이는 쪽으로 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마저도 기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익 전망치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별 선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익 전망 발표 시점에서 기업들이 예.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게 될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예.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실적 개선 업종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